자, 오늘은 제가 이제 모아타운의 A부터 Z까지 끝까지 전부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생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서울을 그동안 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을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서울에 이제 광역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뉴타운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지금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벌써 87%예요. 왜 재개발이 어렵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 67%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30년 이상 된 주택 67%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노후도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3% 정도가 지금 현재 이 노후도가 맞는 건데 이 13%에서도요, 뭐 고도 제한 걸려 있어, 아니면은 너무 입지가 안 좋아서 사업성이 안 나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요, 한 3-4% 정도밖에 앞으로 재개발할 만한 지역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소통합계획으로 최근에 2년 동안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요 남아있는 3-4% 중에 거의 다 이제 신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2012년도에 또 도입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소규모 재개발.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거의 진행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수 제한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사업 여건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충수도 완화시키고요, 노후도도 완화시키고요. 예, 그래서 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노후도 67%지만 지금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노후도 57%만 이제 맞으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왜 근데 노후도를 좀 낮출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쪽이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노후도는 50%만 맞으면 되는데요. 이 모아타운 내 여러 가지의 모아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각 개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아주택마다 노후도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제 모아주택으로 이제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유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런데 여기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자유주택형 모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은 이 노후도 요건을 보면 재개발 요건이랑 똑같아요. 예, 67% 이상.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차라리 그냥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가버리지 모아주택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지역은요, 이거예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왜? 일단은 노후도가 57%에다가 사업 규모가 가장 큽니다. 사업 규모가. 그래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재개발도 장단점이 있고 재건축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 모아타운도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은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하는 예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발표일 기준에서 그 전에 착공만 들어갔으면 현금 청산을 안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으니까 빌라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노후도가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재개발 지역보다는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비해서 추진위라던가 관리처분 등이 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주 전까지 보통 한 4-5년 정도면은 이제 2주 전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과 다르게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일반 재개발보다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재개발을 보면 이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좀 비교를 해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모아타운도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성도 좋고요, 사업 속도도 빠르고요,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빌라촌이라는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죠. 조합원 수가 많은 거죠. 조합원들이 많다라는 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이지만 4개 정도의 모아주택 개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개발이 돼요. 태생적인 한계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빌라촌은 남아있는 데가 입지 여건이 타 정비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큰 가로주택형 모아타운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20년 노후도 57% 이상이 되는지 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모아타운 지정되면서 이 최근에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빌라가 적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빌라가 좀 적은 지역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입지 여건이 또 상대적으로 좋아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뭐 가로주택형,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 그 다음에 입지 여건 좋은 지역. 아직은 서울 도심에 이런 지역이 1억 전후로 이제 투자해서 남아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액으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지역적인 추천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아파트 청약도 괜찮고요. 지금 소액 투자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도 괜찮고요. 예,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과 예,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